네이버 이번에는 좀 더 또 한 번 고점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30만 원이 참 어렵던데. 30만 원이 이제 여러 번 두드렸는데 결국에 안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매물들도 좀 쌓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뭐 지속적인 저항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뚫었을 때는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가 요즘에 사실 이슈를 받으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뭐 정보방에서 그다음에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과 이 네이버를 또 여러 번 또 건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수익도 막 잘 냈다가 가져가다가 막 이제 좀 줄어들어서 그냥 뭐 다시 한번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접근했다가 또 올라가다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은 변동성으로 대응하기는 좀 까다로웠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네이버가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뭐 이제 뭐 7월 달이 넘어가고 8월 달이 넘어가고 9월 달이 넘어가고 했었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과연 이게 지금 투자하고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저는 네이버가 뭐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는 크게 막 빨리 반영이 좀 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젠슨항 CEO가 방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관계를 또 그 관계를 좀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모멘텀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욱 좀 확실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실적의 퍼포먼스로 바로 이어지는 이제 이게 좀 앞으로의 시간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이버가 그동안에 이제 뭐 실적주로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여줬었던 실적의 퍼포먼스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센서스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실적을 좀 잘 내보내기도 했고요. 이번에 뭐 매출액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그거는 이제 AI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이버 안에서는 이번에 하반기에 우리는 승부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로도 스스로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저는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가 젠슨항 CEO가 이제 방한을 했었을 때 젠슨항 CEO가 먼저 이제 접촉을 했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젠슨항 CEO가 AI,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이제 새로운 방향 안에서 네이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손을 좀 잡아야 될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이제 그 팩토리를 구축을 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시설에 그다음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센터를 또 함께 이제 만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온 뉴스들 안에서 이제 뭐 손실과 수익을 또 함께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야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해석들이 좀 차익 물량들을 차익 실현들을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과하게 때리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지속적인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고 모아가는 종목으로 봐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죠. 요즘에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젠슨항이 가니 이제 뭐 샘 올트먼이 온다, 뭐 이렇게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그 오픈 AI의 CEO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몇 개 기업들을 콕 집었는데 이번에 네이버와도 이제 회동을 또 진행을 한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항 CEO가 오기 전에 막 반응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이 뭐 소화되거나 아니면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어느 정도 약간 테마성의 이런 반응들은 저는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약했지만 뭐 네이버도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바닥 잡기를 충분히 또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인 위치를 좀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저는 왜 이 네이버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뭐 많은 수혜주들이 있었죠. 젠슨항 CEO의 수혜주라고 한다면 뭐 현대차 그룹주라던가 하이닉스, 뭐 LG 그룹주들, 아니면 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저평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기 안에서는 없잖아요.
우리 LG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같이 또 매매해가지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막 100%도 올라가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막 300% 이상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현대차라던가 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주가의 위치는 뭐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 안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도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왔었을 때 많이 올랐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상승분들을 반납했습니다. 횡보를 거의 한 2년 동안 했어요. 기간 조정을 한 2년 동안 가졌고 최근에는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월봉에서의 방향은 계속해서 이 위쪽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거래량을 더 많이 쓰면서 이 매물들을 소화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30만 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같은 지점들을 막 두드리죠. 막 몇 달 주기로 해서 두드리고 하지만 이게 좀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결국에 소화해 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더 높은 전망과 더 좋은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안에서 이제 뭐 리포트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쏟아져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그 내보내는 그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이버를 상당히 괜찮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도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주가가 좀 급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낮게 매수하기에는 더 좋은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음봉이 좀 깊게 내려왔었을 때 거래량이 막 크게 동반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썼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상승률을 조금 더 좀 강하게 뽑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뭐 주장 의견이 좀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급하지 않아도 좋아요. 좀 멀리 보고 가져가도 될 만한 기업이니까 네이버를 한번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사실 고점에 좀 몰려 계신 분들은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테마적인 성격, 이벤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셨던 종목 중에 또 MLCC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MLCC에서 진짜 많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자, 오늘 사막 콘덴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거의 200%예요. 190%. 자, 사막 콘덴서가 또 한번 올라가면서 MLCC는 진짜 견조하다라는 이야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도 MLCC는 계속해서 재접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그 시장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MLCC가 보여줬었던 과거의 뭐 성격들, 뭐 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지수가 급락이 연속되고 폭락이 나올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시장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꺾였죠. 그래서 우리 막 지난주 이번 주는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을 거고 오늘 시장에 좀 분위기가 좀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 흐름을 보니까 MLCC는 확실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반도체 쪽이랑 또 같이 움직이다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주할 때는 삼성전기가 막 더 치고 가고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확실히 MLCC는 시장의 흐름 대비 강력한 거는 뭐 사실이다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뭐 190%의 최고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5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 언덕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의 추이와 그다음에 MLCC의 뭐 전망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폭락으로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앞자리가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서 좀 막 다시 대밀리는 종목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수익을 드린 종목도 있지만 MLCC 제시드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한데 MLCC 쪽 안에서는 웬만한 종목들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모텍도 흐름이 좋았고 지난번 시장 반등에서는 삼성전기가 막 2자리 이상으로 또 막 급등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MLCC는 확실히 요즘에 변동성도 좀 강하고 시장의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해서 좋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LCC 관련주들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 아모텍 같은 종목들 사실은 이제 시장 때문에 이 MLCC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장 때문에 살짝 내려온 지금 구간이잖아요. 네. 지금 재접근 그런 종목들 거의 다 괜찮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MLCC 관련해서는 무조건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대망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메뉴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우리 또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얘기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뭐 소부장 업체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원익 IPS라는 기업이 되겠죠. 저는 이 기업도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좋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의 메뉴 종목으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뭐 AI가 뭐 발전을 하고 AI 시대에 또 이제 또 접근을 하면서 핵심 장비주로 뭐 이제 뭐 원익 IPS가 또 제조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UBS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너무 그 병목 현상들이 심하다 보니까 생산 캐파를 막 확장을 하고 있죠. 뭐 공장 증설도 하고 있고 뭐 새로운 쪽에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세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주들한테는 새로운 또 수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BM 뭐 이제 4세대에서 5세대 넘어가고 새로운 세대 넘어가고 이렇게 또 기술 발전들이 나오면은 이제 반도체 뭐 장비들이 막 업데이트가 되고 하면서 새로운 수주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업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그 수주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이제 캐파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장비주들한테는 확실히 지금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뭐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가긴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오늘 부각이 되고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익 IPS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바로 그 차트 화면 넘겨가면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당히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한 방에 닭 따라잡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입질 매수 이후에 눌리는 구간들 눌러주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서 매수를 시작하시되 내려올 때 이제 그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단가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요? 저는 평균 단가를 13만 2천 원 정도로 이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위쪽에서도 매수하고 내려오면 또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은 뭐 가장 좀 현명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만 9천 원 아래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의 뒤를 이을 종목 원익 IP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3만 2천 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 10만 9천 원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에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히든 메뉴입니다.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제 정보방 홍보와 소개를 좀 못했는데요. 제 히든 종목은 제가 뽑은 원픽 종목은 오늘 또 QR코드 타고 제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히든 종목으로 결국에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단기간 안에 승부를 보고 그다음에 빠른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보면은 변동성이 잘 나오는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좋은 AI 다음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피지컬 AI 쪽의 종목이 저는 명확히 좀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많이 좀 매수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 AI 로봇주 안에서 좀 핵심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의 이제 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와 또 우리나라의 또 협력 관계들이 좋아지면서 거기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저의 과거 또 LG전자를 한번 또 느껴보셨던 분들은 다음 히든 종목 기대하시면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엔 반도체 그 다음은 피지컬 AI인 것 같습니다. 김정혁 전문가님이 픽한 이 피지컬 AI 관련주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QR코드 타고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